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기사를 봤더니 천가구 대단지 전세는 한 개, 전세는 한 개입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는 튀고, 전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집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월세로 수요가 이전을 했죠. 수요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월세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를 했겠죠. 전세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 가격도 올라갈 거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량 추이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그냥 전세 매물을 내놓지 못해요. 사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되니까는 계속 매물은 줄고, 매물이 줄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 지수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 가격, 전세가 모자라는데 전세가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이전을 하는 거죠. 수요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월세의 매물이 똑같이 존재를 했었는데 늘어나지 않고 똑같이 있었지만은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월세 가격마저도 올라가고 있고, 뭐 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다 올라간다는 뜻이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저도 최근에 좀 전세 시장을 좀 유심히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파트 대단지에 전세 한 개 있어요. 진짜로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는데요, 사실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돌아서면 가격은 또 올라 있어요.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전세를 놓으려면 세입자 돈을 막 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집주인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은 다음에 전세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배짱이에요. 청가구 대단지에 전세가 내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자 돈을 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계속 전세를 가격을 오히려 나가지도 않는데 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세난이 다시 매매가를 올려. 이거는 예전 기사예요. 예전 기사인데 이거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믿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전세가 계속 지금 매매 가격을 올리고 있었지만은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지만 이건 2020년 기사예요. 전세난이 다시 매매가 밀어 올려. 다시잖아.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또다시 올렸다라는 뜻이야. 아파트 8년 만에 최고 상승. 근데 요번에는 안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지금 믿음을 갖는 거죠. 요번에는 안 올라갈 것이다.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도 요번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지금 배짱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결론은 공급 부족에 있는 거죠. 공급 부족에 있고, 우리가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보유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보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원가 상승.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매입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는 주변 호재가 있어요. 호재가 있으면 또 가격을 상승을 하죠.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 보유의 가치가 올라간과 더불어서 이용의 가치까지 상승을 해요. 여러 가지 법안들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격도 우리가 훨씬 더 전세고 월세고 간에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는 이용의 가치와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 가격이 우선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은 갭을 유지하려고 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전세가 우선적으로 먼저 튀어 올라요. 전세가 우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는 이참에 전세 수요가 또 매매 수요로 또 인위적으로 전환이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들이 맞물려 가지고 전세난이 다시 매매가 밀어 올리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번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서울 전세시장 물량 부족과 공급 절벽. 이거는 진짜 최근 본 지수 중에 제일 높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108이었어요. 제가 저번 달 강의할 때만 해도 108이었는데 이 공식은 100을 기준으로 해갖고 공급 부족 비중에서 공급 충분 비중을 빼요.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을수록 100에서 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 부족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락하는 게 없어. 하락하는 거는 파란색이고 상승하는 게 빨간색인데 서울 전 지역 다 전세 대란으로 빨간색의 지금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체가 다 빨개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들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 가격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사요. 저번에 알아봤더니 9억인데 13억 됐네. 저번에 13억 알아봤는데 16억 됐네. 계속 떨어지기만 기대를 하고 집을 못 삽니다. 집을 못 사요. 그러면 본전 생각 나는 거죠. 본전 생각에 본인의 생각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과거 가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사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삼성전자 한번 보시자고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를 27만 원에 사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손해를 볼까요? 삼성전자 10년 동안 966% 올랐습니다. 옛날 가격 생각하면은 2, 3만 원에 시작했어요. 2, 3만 원에 시작하고 2021년도에 급등을 할 때 이때가 거의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갈 때예요. 이때도 비싸서 못 산 거예요. 이때도 비싸서 못 사고 지금 얼마입니까? 27만 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27만 원이면 옛날 생각해갖고 또 떨어지겠네. 계속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코스피 전망 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삼성전자 전망 지금 계속 목표가 다 상향 전망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앞으로 만 이상 간다. 1,500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7만 원에 삼성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가격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과거의 가격을 알고 또 그 가치를 보고 또 더 사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27만 원이라는 것은 덩어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조금만 상승을 하더라도 벌어지는 금액 차이는 훨씬 더 높게 일어나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의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그 벌어진 금액은 우리가 이 노동의 대가로 그 가격 차이를 메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갭이 점점 커지면서 집을 전혀 못 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현재 이제 이 비싼 가격들은 달리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는 말이 막 계속 치고 나갔으니까 비싼 금액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만이 계속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옛날 생각만 하다 보면은 전혀 지금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고 여태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되고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 달리는 말에 타지 못했다. 그거는 그냥 보험료 지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달리는 말에 탄 사람들은 사실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배팅을 한 거예요. 그냥 배팅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잘 됐습니다.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966%가 오른 것처럼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락과 상승이 반복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은 거의 100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짧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할 수 있고 지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는 뭐 또 더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맞추기는 정말로 어렵고요. 그냥 통화가치 하락과 부증성, 부동산에 대한 증가하지 못하는 성질들, 그리고 입지에 대한 한계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선호는 특수한 입지에 계속 선호도는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자본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한다라면은 주택을 구입하고 투자를 하는데 걱정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못하는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 드릴 테니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는데 용기를 드릴 테니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수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